안녕, 반가워. 잘 찾아왔어. 어서 나를 따라와봐. 정각원으로 가자. 고고싱. 요즘 어떻게 지냈니? 살다 보면 마음에 환한 등불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그럴 땐 고민 말고 정각원으로 연등 달러와. 너가 달아준 연등은 우리 학생들의 꿈을 키워주는 소중한 장학금이 된대. 신청하는 거 진짜 쉬워. 그냥 편하게 하면 돼. 만회관 지하 1층으로 오거나 법당에 가서 쓱 신청서만 적어주면 끝이야. 너무 바쁘다고? 괜찮아. 진짜 바쁘면 그냥 전화나 문자로 툭 보내도 돼. 부처님 기운 듬뿍 받아서 올해 너가 하는 일 모두 술술 풀리길 내가 팍팍 밀어줄게. 같이 좋은 기운 받자. 등달러 올 거지? 반야바라밀다 심경반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곳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이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미 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열도도 없으며 지혜도 얻음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 없는 주모니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운 물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 밀다주를 말하리라.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동국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이상준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그 날씨가 이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를 보러 다 와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너무나 진심으로 고개 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기대에 부응하고자 좋은 이제 사실 제가 법문이라는 용어를 쓰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감히 어떻게 법문을 하겠느냐만 싶은데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 이제 법문을 하라고 이제 하라고 요청을 처음 받았는데요. 어,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저는 저희 가족이 이제 불교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부끄럽게도 어, 많이 알지 못합니다. 여기 계신 교수님들, 교직원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분들이 그러하듯이 저도 일상이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사실 아는 게 없어서 그 정말 많은 고민을 하다가 그냥 제가 겪은 일들, 과거 이야기 약간 하고 어, 저희 전공 이야기, 제가 하고 있는 분야와 곁들여서 제가 하고 있는 연구를 조금 경영학적인 관점이죠. 이거를 이제 불교적인 관점으로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제목이 눈에 띄실 것 같습니다. 흔들리는 마음, 본질을 찾는 프로세스라는 제목인데요. 간혹 오해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어, 흔들리는 거는 이제 저희 모두가 흔들리겠죠. 예, 저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각자 처한 상황, 다들 어려움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흔들리는 각자 모든 그런 다양한 상황에서 본질을 찾아야 한다라는 거는 이제 누구나 다 알고 계시죠. 예, 저를 포함해서. 근데 과연 이 본질이란 무엇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고요. 이 뒤에 있는 프로세스라는 단어는 저희 전공에서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이제 영어죠. 예, 영어인데 이제 한글로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어, 예, 저의 과거 부끄럽지만 과거 이야기로 좀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 10년이 넘었던 것 같아요. 예, 어, 10년 전, 약 10여 년 전 이맘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박사과정 시절이었고요. 박사과정 학생이었고요. 그 당시에 어, 이제 필수로 들어야 하는 수업들은 모두 마치고 졸업 논문 주제, 그러니까 연구 주제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어, 그 당시 이제 제가 처했던 상황은 어, 즉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고요. 아이가 태어나서 육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굉장히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라서 몇 년 안에 몇 년도까지 박사 학위를 받고 어, 잘 돼서 몇 년도까지는 교수가 되어야겠다라는 목표 의식을 확실히 가지고 있었고요. 근데 항상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죠. 그래서 졸업 논문 주제를 잡아야 하는데 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하나씩 주제를 탐구하고 찾아서 지도 교수님께 가서 미팅을 했던 것 같아요. 어, 제 기억으로는 한 30번 이상 이제 거절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예, 음, 제 인생에 있어서 나름 이제 실패를 겪지 않고 지내오다가 처음으로 맞는 시련이었고요. 어,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어요. 네. 그래서 마음이 조급해지다 보니까 어, 깊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어떻게 하면 최대한 빨리 끝낼 수 있을까라고 조급한 마음에 그 학문적 본질을 잊어버린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 스님을 찾아뵈었습니다. 네. 그때는 이제 제가 동국대학교 교수가 될 줄은 몰랐죠, 전혀. 네. 네, 저희 그 어머니가 다니시는 절이 있는데 거기 계시는 이제 스님을 찾아뵙고 사실은 그 스님을 찾아뵙고 어떤 그 답을 구하고자 함은 아니었어요. 네,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요. 근데 마음의 위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찾아뵙고 이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음, 예상했던 대로 제가 예상했던 답변을 들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돌아가고 빨리 가고 싶지만 쉬어가야 하고 예, 어, 이제 그 말씀을 듣는데요.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은 힘이 빠졌어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는.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계속 그때 이제 스님과 나눴던 대화를 곱씹어 보면서 그 마음이 그 차분해짐을 느꼈습니다. 그때 말씀하셨던 그 예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 고속도로에 휴게소가 있는 이유를 아느냐라는 스님의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뭐 저는 뭐 속으로 뭐 당연히 알죠. 이렇게 생각을 했죠. 네. 근데 그 의미를 계속 수십 번, 수백 번 이제 곱씹어 보면서 내용을 이해한다기보다는 그 제 마음이 이렇게 가라앉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이제 조급함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학문적 본질을 찾아서 조금 더 정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저는 여기 교수님들도 많이 오셨는데요. 많은 교수님들께서 그 인터뷰를 하실 때뭐 교수님이 되신 배경, 동기,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실 때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음, 처음부터 교수가 되고자 하지 않았고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어느새 교수가 되어 있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 보고 아, 굉장히 멋있는 분들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요. 어느 날 교수라는 직업을 갖고 싶어서 회사를 퇴사를 하고 공부를 하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교수가 되기 위해서 박사 학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도 몰랐고요. 박사 학위를 받으려면은 논문을 써야 한다는 사실도 몰랐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그 스테이지를 이제 넘어가고 있었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는 이제 그 과정이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학문이라는 본질을 망각한 채 목표만을 위해서 달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래서 그때 저를 멈춰 주신 지도 교수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고 그때 저에게 좋은 말씀을 해 주신 스님들 그리고 옆에서 주신 힘이 된 가족들에게도 뭐 여전히 고마운 마음을 아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제뭐 비루한 과거 이야기를 마치고요. 네.
우리가 찾는 본질이란 무엇인가? 본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본질의 사전적 의미는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본래 가지고 있는 성질 또는 그와 비슷한 정의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고유의 것이라는 의미죠.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요. 경영학적 정의는 어, 이제 현상, 낭비라고 해석될 수도 있는 현상을 제거했을 때 비로소 남는 핵심 가치와 시스템의 목적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감히 불교적으로 정의를 해보자면은 찾아봤더니 집착과 왜곡을 걷어내고 바라본 있는 그대로의 진실한 실상. 저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이 문장이고 딱 봐도 이 깊이가 제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깊이가 있는 문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화면에 굵은 글씨로 이제 키워드가 색칠되어 있는데 저는 이 굵은 글씨보다는 그 바로 윗줄에 있는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해야 이 본질을 찾을 수 있는가에 좀 집중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 읽어드리면은 현상을 제거해야 하고요. 낭비를 제거해야 하고요. 경영학적 정의에서는 불교적 정의에서는 집착과 왜곡을 걷어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찾는 어, 제가 뭐 감히 뭐 이렇게 헤아리기도 어려운 그런 본질이라는 것에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접근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스텝은 이제 낭비가 무엇인가? 그리고 집착과 왜곡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본질을 찾지 못하는 것은 낭비를 제거하기 어렵기 때문이고, 본질을 찾지 못하는 것은 집착과 왜곡을 걷어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뭐 여기서 그 잠깐 저에 대한 소개를 좀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저와 그리고 제가 공부하는 분야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 처음 말씀드린 대로 저는 경영학과에 있고요. 경영학 중에서도 그 운영관리라고 불리는 그 세부 전공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경영학과 계신 분들은 당연히 다 아시겠지만 그 다른 분야 계신 분들 약간은 생소하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히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저희 그 운영관리 분야에서는 어, 이제 기업의 이윤을 최대화하는 게 이제 경영학의 본질이라고 하죠. 네, 근데 저희는 그 소비 관점, 그 디맨드 수요 쪽보다는 이제 공급, 서플라이 쪽에 초점을 두고요. 어떻게 하면은 기업에서 만드는 상품과 서비스가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 효율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는가, 만들 수 있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관계, 기업들 간의 관계, 부서들 간의 관계, 프로세스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다루는 학문이라고 현재까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 이 프로세스를 통해서 그 저는 이제 본질을 찾기 위해서 낭비를 제거하고 실상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운영 관리적인 관점에서 좀 바라보려고 했고요. 다소 자극적인 제목을 넣어봤습니다. 그 욕망의 프로세스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부제로 우리가 진실한 흐름을 놓치는 이유.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왜 우리가 집착과 낭비를 제거하지 못하는가라는 데에 대해서 제가 주로 하는 현재 하고 있는 연구를 빗대어서 예로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 네. 운영 관리 그리고 경영학 또는 이제 사회과학에서 많이들 하는 가정이 있는데요.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다라는 가정을 하고 이거를 바탕으로 이론들이 발전을 하고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하겠구나.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조직은 어떻게 행동하겠구나. 그래서 어떤 관계가 생기고 역학 관계가 생기겠구나라는 것들이 이렇게 전개가 되곤 합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는 그런 가정이 있지만 또 한편의 이제 관점에서는 인간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굉장히 동감하는 내용이고요. 저도 당연히 합리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지금 아마 굉장히 공감을 크게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간은 때로는 비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고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어, 운영 관리 제가 하는 연구를 좀 바라보면은 더 재밌는 일들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데 초점을 두고 저는 연구를 해왔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불교적 통찰의 관점에서 보면은 무명 속에서 길을 잃었다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는 충동구매, 탐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충동구매에 대해서는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모두 다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했던 대표 연구 중 하나가 바로 이 충동구매에 대한 연구이고요. 조금 어, 공감을 위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그 홈쇼핑 환경에서 충동 구매가 품절에 미치는 영향을 본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홈쇼핑에 대해서도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들 경험이 있으시거나 뭐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홈쇼핑을 떠올려 보시면은 항상 하는 게 그 자극적인 소개와 자극적인 멘트를 던지면서 소비자의 계획되지 않은 어, 소비를 유도를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래야 판매량이 늘고 매출이 늘고 회사가 잘 될 테니까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인간이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면은 계획된 소비만 한다면은 어, 아무리 홈쇼핑 회사에서 그 쇼핑 호스트들이 어떤 프로모션을 한다 하더라도 그 나중에 이제 후회될 만한 그런 구매를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인간의 비합리성에 기대서 이런 전략들이 나오는 거고요. 어, 흔히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품절 임박, 곧 마감됩니다. 다음번은 없습니다. 이런 기회로 그 제품의 희소성에 어필을 해서 저희 소비자들의 충동 구매를 유도를 하죠. 근데 이 충동 구매는 이제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많은 분야에서 어, 연구된 그런 주제인데 저는 이 충동 구매가 과연 바람직한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는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요. 심지어 그 제품을 충동 구매를 유발하는 그 홈쇼핑 기업의 관점에서조차도 충동 구매는 좋지 않은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탐욕이라는 그런 사상 그 생각을 그 불교적 관점을 이 충동 구매랑 연결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현재 연구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가 주제 중 하나가 이 대체 구매입니다. 마찬가지로 홈쇼핑 환경을 생각하셔도 좋고요. 꼭 그 환경이 아니어도 여러 그 소비 환경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살려고 하는 목표로 삼고자 했던 제품이 품절 상황일 때, 그 구매하기가 불가능할 때 우리는 몇 가지 선택을 하게 되죠. 구매를 포기하거나 아니면은 뭐 구매를 완전히 하거나 다음번에 다시 오거나 또는 대체 구매를 하게 됩니다. 발걸음이 아깝기 때문에 또는 내가 여기까지 들인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 환경이라고 하면은 그 노력이 아깝기 때문에 뭐 콜라를 살려다가도 콜라가 품절이면은 사이다를 사거나 이런 식으로 그 그래도 이제 원래 내가 취하고자 했던 만족감까지는 느끼지 못하겠지만 대체 구매를 통해서 적당한 종류 그 수준의 만족감을 느끼고 어, 당연히 합리적인 선택이었다라고 믿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과 동일하게 이 대체 구매도 사실 후회를 하고 반품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반품을 말씀드렸고 지금도 반품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 반품이 기업에게 좋지 않은 이유는 추가적인 비용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네. 소비자로부터 역방향으로 다시 기업에게 제품이나 서비스가 와야 하기 때문에 뭐 물류 비용이 있을 수 있고요. 다시 재포장, 뭐 불량이면은 불량을 검수하거나 이런 등의 비용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항상 좋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핵심은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 이러한 그 충동적인 인간의 다소 비합리적인 행동들이 고통을 수반한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음, 원래 사려고 했던 제품이 아닌 제품을 구매를 하게 되면은 반품을 하게 되고요. 이 고통은 기업에도 고통을 안겨주고요. 그 우리 소비자, 구매자 입장에서도 구매자에게도 큰 고통을 안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제 연구와 이런 집착, 반품, 후회, 고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관을 지어서 생각하다 보니까 어, 이제 그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전통적인 이론, 사상들이 현대에도 당연히 적용될 수 있구나. 다만 관점이 다를 뿐이고 이 관점을 한꺼풀 벗긴다면은 어,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여전히 유효하고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믿고 부처님 말씀을 따르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앞에서 소개해드린 제 연구는 사실 이 디지털 시대 온라인 환경 때문에 많이 생깁니다. 그 생각을 조금만 더 해보시면요. 충동 구매를 하는 이유는 많은 경우에 저희가 오감을 사용해서 대체 구매나 충동 구매 마찬가지로요. 오감을 모두 다 사용하기가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 많이 발생을 합니다. 직접 만져보기 어렵고요. 직접 경험하기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판매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믿고 그에 따라서 나의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어떤 제품의 음식에 대해서 냄새를 맡지 못하고 만져보지 못한 상태에서 디시전을 하게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생각을 좀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이제 디지털 사회, AI 사회로 가면서 우리 사회가 계속 발전하고 있잖아요. 점점 더 심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직접 경험하기보다는 잘 모르지만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이 점점 되어가고 있잖아요. 일이든 제가 말씀드린 구매 쇼핑이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어, 이렇게 문명이 이제 발전됨에 따라서 좀 더 이런 본질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고 잘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저희 전공하고 또 다른 부분이 이제 불교 사상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결된 세계의 지혜, 나와 타자가 하나로 흐르는 시스템의 실상이라고 해서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급사슬 관리라는 분야 또는 이제 과목이 있는데요. 어, 항상 하는 말이 그 부분 최적화와 전체 최적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뭐냐면은 그 우리 회사가 우리 기업이 우리 부서가 잘 되는 것보다 전체 공급망이 잘 되는 게 결국에는 더 멀리 갈 수 있고 이상적인 최적점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물론 이제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어, 그 연기법과 맞닿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겠지만 제가 이해하고 있는 연기법은 이제 관계에 중심을 두고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부분에 대한 집착, 아집을 내려놓고 전체의 연결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최적의 조화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교훈을 또 얻고 제가 공부하는 분야와 불교와의 접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요, 이제 리스크 풀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통합을 통한 시스템의 안정이라고 부제를 붙였는데요. 어, 여러 위험들이 있는데 분산된 위험들이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그거를 저는 집착이라고 바라봤습니다. 이 집착과 걱정과 위험들은 사실 하나로 합치게 되면은 통합을 하게 되면은 평온한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통합된 평온, 조화로운 실상. 앞에서 바로 이전 페이지에서 설명해 드린 것과 유사한 연장선상에 있는 개념이라고 좀 소개를 해 드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봐야 하고, 어, 내가 아니라 우리를 봐야 하고, 그런 접근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본질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좀 요약을 해봤는데요. 어, 모두를 위해서 노력하고 전체 최적화, 그렇죠? 그리고 경쟁자가 아니라 서로 도와주는 운명 공동체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정진을 해야겠고요. 어, 이 관계가 유지되도록 오랫동안 지속되도록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또 우리가 본질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AI 시대와 변하지 않는 본질이라는 제목을 이 슬라이드에 다 달아봤는데요.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계속 지금 해오고 있고요. 낭비, 뭐 그리고 제가 했던 연구, 전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저도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법문을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아까 제가 경영학적 관점, 불교적 관점에서 나름의 정의를 했는데 어, 생각을 하면 할수록 본질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저도 이제 도대체 본질은 무엇인가라는 생각에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던 끝에 제가 정각원에 오늘 오기 전 약 30분 전에 떠오른 생각인데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듣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파악할 수 있는, 인지할 수 있는 어떤 개념의 한계가 있음을 인지하고 그 외적인 거를 이제 부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은 어, 옳은 방향으로 속도가 아니라 그 저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을 잘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디지털 사회가 되고 AI 사회가 되지만 그 저희가 진짜 추구해야 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내용은 크게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부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네, 짧은 법문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 그 어떤 메시지를 드리고자 함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 키워드 본질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 번쯤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면은 좋은 헛되지 않은 시간이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